11번부터 우선 두 페이지씩 갑시다. 그래서 7조까지 6, 7쪽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7조까지 질문. 11번. 끌어와야지. 한 문제 잡자. 이게 영상 페이지 넘기기 편하게. 11번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걸 고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얼마라는 말은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말을 앞말과 붙여 쓴다는 거는 그게 조사란 뜻인데, 근데 조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띄어써서 얼마만인지라고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거는 조사, 이 부분이 수사죠. 그리고 이게 명사라서 이건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합성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썼죠. 단위어는 기본적으로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그루, 송이, 또 여기는 쾌, 쌈 이런 것들, 묶음은 원래 그냥 독립명사지만 단위어를 쓸 때는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또요. 그 뒤에 7조까지만 일단 12번과 14번 12번을 보면 화면에 다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잘못된 걸 고르라 고 써있죠. 그러면 우선 4번 현재 그 사람은 자기 이름도 못 쓴다의 자기처럼 여기서 당신도 앞에 대상을 다시 지칭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규칭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이 사람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디귿도 그러느냐?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누군데요 이게? 앞에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죠? 그냥 2인칭인 거죠. 딴 선지 궁금한 거? 3번 니은과 디귿으로 보아 당신은 높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이 부분을 해체해요. 해체도 아니구나. 해라체구나. 왜냐면 요가 붙일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유체죠. 그럼 해라체는 높임 중에서 아주 낮춤에 해당, 상대방을 자기보다 매우 낮게 보는 것이고, 해유체는 나보다 동급이거나 위로 보는 거니까 같은 2인칭임에도 불구하고 위에 거는 낮춤말이고 아래 거는 두루 높임에 해당하니까 3번 선지는 올바른 선지가 되겠네요. 또요? 10 몇 번일지? 14번. 끄다가 너무 추우면 바로 끄겠습니다. 14번.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4번 선지에 이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요거 이 수라는 말은 품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존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바, 줄, 수, 만큼, 대로, 뿐, 지 이런 의존명사고, 이와 같이 방법, 수단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이것이 명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우에 얘는 의존명사고 명사고 간에 그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의 서술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죠? 그럼 없다의 주어는 저 서술어의 주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쓸 것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잖아. 의미가 다르긴 해. 따라서 주격조사 가를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문장의 구조로 봤을 때는 없다의 주어가 저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건 주어예요. 부사어성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 어쨌든 없다의 주어는 이 녀석. 나머지는 아예 주어가 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주어가 생략된 것도 아니고 구조로 봤을 때는 수밖에가 주어가 맞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이거 풀어줄까도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죠. 또요. 16번까지 없으면 순서대로 해야 돼. 이 화면을 같이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요. 넘겨서 9쪽까지 질문. 17번은
이거는 이건 내가 쉬운 선지라고 판단한 건데 2번 선지에 있다가 지금 서술어 하냐? 그럼 있다의 주어가 뭐예요? 수잖아요. 수가 있다죠. 그러니까 그건 주어죠. 딴 선지 7번에 딴 게 궁금타. 없으면 딴 문제 21번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좋아요. 틀린 걸 고르라고 써있네요. 이 문제도 좀 볼만한데 우선 요거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우리가 사전 활용을 볼 때는 사전에 있는 기본적인 이치를 좀 알면 더 좋겠지. 그래서 우선 요런 기호 요거요. 이 기호 뭔지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 기호 이름은 문형정보라고 부르고요. 이 문형정보는 그 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을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부사어랑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런가요, 선생님? 그냥 당연히 이 애가 부사격 조사고 이 을은 목적격 조사니까 부사어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1-1이 두 자리 서술어임을 이걸 다 안 읽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주어, 목적어로 두 자리. 그럼 얘는 주어, 부사어, 목적어로 세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똑같이 세 자리 서술어고 세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4번 선지가 뭐냐면 노타 1과 두다 1은 모두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이라고 써 있으면 노타 1도 여기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가지 다. 노타 2다 1도 목적어가 둘 다 있으니까 4번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딴 선지 궁금한 거예요. 3번 선지는 뭐죠? 노타 1의 1과 두다 1의 1이 서술어 쓰일 때 자릿수는 같겠군. 노타 1의 1과 두다 1의 1을 봅시다. 노타 1의 1은 여기 목적어가 필요하고 주어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두다 1의 1은 이거죠. 근데 주어는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다가 목적어, 부사가 필요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 근데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릿수가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또요? 없으면 그쪽까지 없는 거죠. 11쪽까지. 23번. 네, 23번. 이 문제 재밌는 문제죠. 참 이게 문제를 넣고 풀고 수업해주려고 할 때마다 욕심 같아서는 이 문제들을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항상 종이 치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간을 아는 거죠. 어간을 알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어간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간이 구르예요. 이거는 이거죠? 요거 물어봐요. 요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디귿이라고 그랬어요. 디귿 받침입니다. 부피가 있는 것이 불어나는 걸 붓다라고 한댔죠. 그 다음에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에 이거는 푸르가 어간이고요. 이거는 어간이 조, 아, 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불규칙 활용인지를 이해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활용하니까 르가 두 개의 리을로 바뀌었으므로 르불규칙, 즉 어간불규칙이죠. 이거는 시옷이 빠지는 어간불규칙. 이것도 디귿이 바뀌는 디귿불규칙이죠. 어간불규칙. 이거는 푸르는 여기 고스란히 있고요. 이 뒤에 어만 러로 바뀌었으니 어미 불규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로 끝났으니까 더하기 아를 더했을 때 이게 안 써도 되겠죠? 이 아가 보시다시피 여로 바뀌었으니까 어미 불규칙. 따라서 기어 A, B, C는 어간 불규칙이고 B와 E는 어미 불규칙이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 어간 불규칙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A, B, C 그 다음에
어간 이건 어미. 좋아하다도 어미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야죠. A, B, C가 들어가고 D와 E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동사냐 형용사냐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동사 형용사를 따져보면 이거는 구르다 동사 있다. 기본형이 있다인데 현재 시제가 뭐냐면 있는답니다. 그러면 이 섬과 저 섬을 잇는다는 현재 시제가 되니까 얘도 동사. 붙다.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 붙는 거는 움직임이고 변화고 현재어도 되죠. 붙는다. 따라서 동사. 푸르다 형용사. 좋아하다 동사. 그럼 A, B, C, E가 동사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A, B, C, E 이쪽만 D.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갈 것은 A, B, C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은 E가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갈 것은 D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겠죠. D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D가 뭐죠? D는 푸르다죠. 그럼 푸르다는 형용사이면서 어미가 달라졌으니까 여기 들어간 게 맞죠. 푸르러. 자, 그러면 답은 3번에 C는 니은에 해당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 3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네요. 됐죠? 또요? 11조까지. 이게 생각보다 오늘도 수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미스 디렉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어디에만 주목하고 있냐면 이것이 어떤 불규칙이냐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불규칙만 물어본 게 아니라 품사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품사라는 건 시야에서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된 포커스가 불규칙의 종류, 어간이냐 어미냐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거를 놓쳐버리고 그럼 거기에서 미스리시 발생해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집중하는 것만이 이 문제의 주요 쟁점이 아닐 수 있다. 항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또 다른, 다시 말해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 여러 개의 출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11조까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3조까지. 26번? 27번. 26번은 지문이 쭉 써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옳은 걸 고르라 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이거는 의탈락이죠. 이거는 불규칙이 아닙니다. 그냥 의탈락에 불과하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미 불규칙이죠. 이거는 어간 불규칙.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간 불규칙. 근데 이거는 얘도 묻다고 이것도 묻다인데 땅에 묻다, 매장하다의 의미는 불규칙이 아닌 거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미에 따라서 불규칙이 되기도 하고 불규칙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간 거는 의탈락을 고르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아를 활용한 잠가, 다, 라, 그 다음에 들러. 나머지는 두르는 불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머무르는 머물러가 되는데, 자, 그러면 뭐라 할 수 있나요? 보시다시피 르가 두 개의 리을. 마찬가지. 르가 두 개의 리을. 4번이 제일 헷갈리죠. 여기도 르가 들어가 있지만 이 르는 들르다가 들러가 되니까 리을은 여기 고스란히 있고요. 요 리을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의탈락이 이루어져서 리을만 여기 남아있죠. 그러면 이 3번, 5번이랑 4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애초에 3번과 5번은 리을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다시 말해 앞글자 받침에 리을이 없었다고요. 리을 하나뿐이죠. 근데 4번 선지는 원래부터 리을이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도 있었어. 즉 리을이 두 개였단 말이죠. 앞글자의 받침에 리을이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리을이 두 개의 리을로 오는데 되게 비슷해 보여. 근데 얘는 리을이 하나 있던 애가 갑자기 두 개 된 거고요. 이렇게. 근데 얘는 원래 리을이 두 개였고 그 다음도 두 개죠. 그렇다면 리을이 더 생긴 게 아니라 의가 빠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3, 4, 5 중에 4번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아닌데 꼼꼼하게 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푸르다는 어미불규칙인데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건 어미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그럼 답이 끝났는데?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요? 27번이랬죠? 이번엔 중세 국어인데요. 우선 여기 봅시다. 지역, 그 다음에 즐거운, 그리고 변하여예요.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럼 지문은 안 읽을게요. 읽어봤으리라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렇게 된 뒤에 이렇게 오니까 이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여기가 모음이야. 따라서 원래는 두 종류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는데 뒤가 모음이니까 반치음을 적용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반치음을 소멸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다음 마찬가지 즐겁이 있고 받침이 순경은 비읍인 경우가 있다. 그 뒤에 얘가 오려면 은이 붙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으니까 연철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화했겠어요? 이렇게 쓰고 순경은 비읍은 음성 앞에서 우로 바뀌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 거, 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왜냐면 이 상황에서는 우만 남고 은은 탈락했으니까. 역시 지문에 이 말이 대충 적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하야는 원래는 변, 하, 더하기 야. 왜냐면 양성이고 모음조화 지켰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바뀐 것은 이런 식으로 야가 여로 바뀐 것이니까 모음조화가 깨진 양성이고 음성이죠. 사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 선지에 즐거운이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경은 비읍이 탈락한 게 아니라 순경은 비읍 자체는 우로 바뀌었고 원래 있던 의가 탈락했다고 해야 앞뒤가 맞죠. 그래서 4번 선지의 이유는 그렇고요. 혹시 딴 선지 궁금한 거? 27번에? 없으면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쪽 36번까지. 네, 34번. 무슨 문제지? 요거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문제네요. 자, 보조용어는 띄어쓰기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러면 그냥 기억이 다 보조용어라는 얘기죠. 그럼 어느 게 본용어니에요? 불이 꺼진다. 내 힘으로 막는다. 어머니를 돕는다. 그릇을 깨뜨렸다. 그 일은 이거는 이제 할만 가지고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마찬가지. 뭐 일이 된다. 비가 온다. 잘 안다. 그 일은 한다. 이건 안 되네요. 혼자 문장이 잘 안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얘가 본용어이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보세요.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척하다. 여기서 앞글자 만, 법, 성, 척. 이 글자들은 전부 의존 명사입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글자는 선생님 법은 그냥 명사인데요? 아니, 그냥 명사인 법이 있고 의존 명사인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에 뭐가 붙은 거야? 이건 다 뭐예요? 이것들 하다, 하다, 쉽다, 하다. 이거 다 뭐예요? 접사예요. 접사. 파생어죠. 자, 어쨌든 이런 경우에 옳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라고 써있네요. 그럼 앞말에 조사가 붙은 거는 어느 거를 말하는 거냐? 자, 이게 조사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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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입니다. 근데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란 말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듯하다, 만하다, 듯하다 여기요. 그 다음에 알아, 붉게, 깊어, 간다인데 문제가 뭐 있냐면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보조용언들이 써있자니 어디에 동그란 이미 동그란데 지웠구나. 여기 보조용언 간다, 낸다, 드린다, 버린다, 만하다, 법하다, 성시다, 촉하다 인데 이게 보조용언인데 문제가 뭐냐면 보조용언에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해서 이 앞말이 뭐냐. 이거 본용언이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앞말이 합성용언인 것도 이게 본용언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녀석은 본용언이에요. 그리고 얘가 보조용언이죠. 닦아 두었다 이렇게. 마찬가지 아라는 알다 본용언이고 두다는 보조용언. 깊다가 본용언이고 가다는 보조용언. 이때 가다라고 하는 건 장소 이동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진행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본용언이냐? 이건 아예 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 이 경우에는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여기를 봐야죠. 얘가 본용언이거든요. 그럼 이 조사가 여기부터 해야 돼. 이거는 지금 보조용언 사이 우리가 흔히 보조용언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는 말을 둘로 쪼갠 거니까 A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앞말이 합성용언인 경우. 그래서 앞말은 본용언이죠. 그럼 본용언만 일단 찾으면 여기가 본용언, 그 다음에 여기가 본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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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아예 본용언이 아니라 용언 자체라가 요거밖에 없죠. 용언이 하나뿐이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매다라 합성용언이죠. 왜? 매다와 달다의 합성어. 그 다음에 다시 없다도 다시라는 부사와 없다라는 형용사의 합성어. 합성용언 맞아요. 하지만 어차피 1, 2번은 지금 답이 아니니까 얘들은 안 되겠죠. 덤비다와 들다의 합성어. 답은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물어만 그냥 물었다. 합성어가 아니죠. 묻다라는 단위로니까 5번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이모저모로 따져볼 만한 게 많은 문제인 거죠. 됐죠? 또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내가 이 문제는 쉬우니까 과제로 주자. 그리고 이 문제는 수업을 하자. 라고 한 그 분류 중에서 쉬우니까 과제로 주자라는 문제는 지금 거의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다음 41번까지 질문. 41번. 41번. 대뜸 쉬우니까 과제로 주자. 그러니까 바로 나왔다. 바로. 야, 이씨 훌륭한데. 41번 잘못된 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1번 기억의 그것과 니은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그곳은 처소가 맞는데 그 사람의 그는 뒤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봐야죠. 이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 어디 갔어? 여기. 따라서 그 사람은 이렇게 꾸며주니까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사가 되는 것이죠. 딴선지 궁금한 거? 5번에 그 현지 중에 앞말과 다른 말과의 그 뜻이 이거 내가 여러분 물어보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칠판 보시고 말해봐.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격조사? 격조상. 즉 모든 조사가 이렇지 않고요. 격조사가 이래요. 그럼 보조사는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5번 선지는 그냥 격조사도 어쨌든 조사는 조사니까 게다가 니은의 가와 디귿의 에서는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니까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서술어고 어느 게 목적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또요. 없으면 45번까지. 없어? 이건 좀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없어요? 넘어갑니다. 47번까지. 아니면 50번까지 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50번까지) 없어. 없으면 오늘의 범주, 형태소, 합성어, 파생어 쪽 번호 23쪽.
이렇게 여기 어젯밤에 비가 와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외출을 했다가 아내랑 둘이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밤에 한 10시 반쯤 집에 오는데 어휴 비가 오는 건 그래서 우산을 받고 걸어 한 2km쯤 걸어서 집에 왔거든요. 색다른 경험. 우산이 다 필요 없고 우산이 부러질 때 비는 쏟아지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비가 이렇게 쏟아질 때는 안에 앉아가지고 바깥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자, 차근차근 형태소와 합성어와 파생어기 할 거고요. 저번 이틀 전에 비해서 오늘은 좀 문제수를 더 줄였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줄 문제 좀 느긋하게 합시다. 저번 시간에 내가 너무 많이 해주려고 빡세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10분 쉬겠습니다. 쉬면서 갑시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접사 문제, 말 그대로 직접성분 분석 문제가 나온 거죠. 직접성분 분석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항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중요해요. 접사로만 된 항이 있네요. 이것이 이게 있으면 파생어고요. 이게 없다면 단일어나 합성어. 단일어는 알 테니까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접사로만 된 항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밑줄에 빠져 있는데 뭐 어딘지 알겠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성분 분석을 해보면 요게 제일 좀 헷갈렸죠. 요거는 그냥 내리치다 더하기 과거 시제 선언하면 옷인데요. 이거는 직접 성분 분석이 아니죠. 그냥 활용이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분석돼야 되냐면 이것을 내리다와 치다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어디에도 접사가 없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합성어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억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거니까 애초에 그냥 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넘기다는 어떻게 되냐면 떠 더하기 넘기다일 테고 이때 떠라는 말은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뜨다 그리고 어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단일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넘다 더하기 기. 이때 기는 접사죠. 무슨 접사예요? 넘게 하는 거니까 사동 접사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지금 뭐냐면 기억은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이고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어간인 떠넘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이렇게 되니까 3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쪽도 접사로만 되지 않았고요. 이쪽도 접사로만 되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합성어예요. 근데 합성어가 다시 단일어와 여기로 바뀌게 되면 여기는 접사로만 된 항이 이제서야 등장을 했으니까 접사만 있으니까 그럼 얘는 파생어가 되겠죠. 따라서 어간 떠넘기가 하나, 둘, 3개 이상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합성어였고 지금 니은 조건이죠. 먼저 합성어로 분석되면 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떠넘기다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아닌 걸 아느냐? 나머지는 헛돌다는 기본형이 헛돌다니까 이것은 헛 더하기 돌다. 애초에 어간이 하나, 둘밖에 구성 요소가 없으니까 해당 조건이 안 되고 게다가 요게 접사로만 된 항이죠. 헛이 접사니까.
그렇다면 이건 기억, 니은 조건 둘 다 깨지는, 둘 다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겠고요. 4번 선지는 오가다인데 기본형이 오가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오다와 가다로 나뉘니까 마찬가지 어간이 하나, 둘밖에 성분이 없으니 기억 조건 깨지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인 건 맞죠? 기억 조건이 3개 이상. 그죠? 그 다음 니은 조건은 해당이 되죠. 이것도 어간, 이것도 어간, 어근, 접사로 만든 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짓밟히다. 요것도 3개로 깨지죠? 애초에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둘로 쪼개면 짓밟히다. 그러면 이것이 접사죠. 그럼 접사로만 된 항이 있으니까 얘는 파생어인데 니은 조건은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 했으니 니은 조건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분석 안 하고 다르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짓밟다, 짓밟다 더하기 히. 그럼 히가 마찬가지 접사로만 된 항이니까 얘는 파생어가 되겠죠. 이쪽은 어근이에요. 접사로만 되진 않았으니까. 마찬가지 접사로만 되지 않았으니까 어근으로 봐야죠. 하지만 합성어가 아니므로 답이 안 되겠죠. 답이 2번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합성어를 단계별로 쪼갤 수 있다. 그 다음 조건은 뭐예요? 당연히 접사를 알고 있다. 접사를 모르면 풀 수가 없으니까. 접사를 알고 있느냐. 결국 평가원은 합성어, 파생어, 형태소 문제를 낼 때는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접사를 제대로 분리할 수 있겠냐. 이것이 평가원이 늘 중시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접사를 분리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나가 봅시다. 자, 근데 의외로 접사, 형태소, 합성어, 파생어 문제가 기출이 지금 최근에 4번의 평가원 문제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한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품사 문제는 4번 다 나왔는데 접사 문제는 왜 이거 하나뿐이냐? 평가원은 접사나 합성어, 파생어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최근 4번만 보면. 근데 그 이전으로 범위를 확장해보면 합성어 문제, 파생어 문제, 접사 문제 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근의 경향에서 벗어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만큼 비중이 낮냐? 그건 절대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긴 봐야 돼요. 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크게 그 테마를 뭐뭐 잡았냐면 접사, 파생어, 그 다음에 이형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먼저 52번. 형태소는 어떻게 쪼개져요? 실질과 의존이 있고요. 실질과 형식이 있죠. 이씨 당했어. 앞에서 의존이 없는 말에 이끌렸어. 야, 아이 큰일 날 뻔했다. 자립과 의존이 있어. 질문. 자립이면서 실질인 게 뭐뭐 있어요? 자립이면서 실질인 거. 체언. 그 다음에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이것들은 자립이면서 실질입니다. 이거 어때요? 요거 형식이면서 의존인 건 뭐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 쉽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뭐예요? 용언의 자립이면서 형식인 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요거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 물론 이건 접사 여기 지금 빠졌으니까 써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간. 그죠? 묻다의 어간. 이면서 동시에 어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미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 요거는 보조사. 어쨌든 조사죠. 보조사도. 조사의 입종. 그러면 이제 기억은 어떤 형태소예요? 어간이면서 어근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실질이면서 의존. 그 다음에 니은은 조사, 니은과 딕에서는 어쨌든 조사함이 접사인데 이것은 형식이면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할 겁니다. 질문.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말해보자.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 어간과 어미와 조사에 해당하는 공통점. 그게 뭔데요? 의존 형태소란 점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중에서 단어로 인정받는 게 있어요. 어간, 어미, 조사 중에. 단어인 거. 있어? 없어? 있어? 있다면 어느 거? 조사죠. 조사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조사, 어미, 접사는 세 개가 한꺼번에 취급받고 있지만 사실 이 중에 조사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어쨌든 조사는 단어거든요. 나머지는 단어도 아니죠. 조사가 글쎄 뭐 LG와 롯데와 기아가 야구판에서 못하는 팀으로 취급받고 있으면 세 팀 중에 한 팀은 억울하겠지. 우리 팀은 잘하는데 왜 저 따위 것들과 함께 묶이지? 엘로끼 중에서 조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팀은 어느 팀을 생각해요? 그나마 LG 아닐까요? 그나마 LG다. 너 LG 팬이지? 두산 팬이라고? 이야.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약 38년 됐거든요. 그 중에 11번 우승을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팀은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중에 11번 우승했는데 이 팀 말고는 두 자릿수 우승을 한 팀도 없어요. 어디? 아래 것들이. 자, 어쨌든 조사는 나머지와 약간 다를 수 있다. 품사니까요. 그러면 공통점을 고르라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조사밖에 없죠. 따라서 안 됩니다. 문법적 의미는 왜 안 되냐면 어간,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니까 문법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같이 못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조사는 단어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점은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예요? 의문에 따라 형태가 환경에 따라 형태만 바뀌고 기능과 의미는 동일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이 형태예요, 그게. 그게 이 형태죠? 그러면 이 형태인가 확인해 볼까요? 묻다와 묻이 물로 바뀐 건 얘는 원래 기본형이 묻다죠. 디귿 받침이에요. 근데 이거는 뒤에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리을로 바뀌었어. 리을, 디귿 불규칙이죠? 이유가 뭐예요? 어미 때문에. 뒤에 오는 말이 모음이니까. 나머지는 엇과 앗, 는과 은 이게 보조사라는 건 아니 이 형태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묻과 물도 이 형태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의미가 동일하고요. 기능도 동일하고요. 형태만 다른데 그 이유가 여긴 자음이 왔고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불규칙은 대부분 이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불규칙은. 자, 아무튼 그럼 여긴 맞네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문법적인, 다시 말해 형식 형태소이다. 그럼 니은 디귿은 형식 형태소고 기억은 용언의 어간 즉 실질 형태소니까 4번이 딱 들어맞는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선지에서 뭘 처음 봤을 거냐면 이걸 처음 봤을 거예요. 불규칙을 이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어지간해서 보기 힘듭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번에 53번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일을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자 오늘도 또 가봅시다. 서우부터 이렇게 쭉. 서우씨 여기서 형태소를 일단 다 쪼개봐요.
쭉 불러봐 형태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면 여기 기억이 8개. 오케이? 맞나요? 여기는 합성어가 없어가지고 분석하기 편합니다. 파생어도 없네. 분석하기 편해요. 그 다음에 형태소의 분류. 자, 그러면 성우가 계속해봐. 이 중에서 일단 형식 형태소를 쪼개봐요. 찾아봐요. 뭐 있어요? 엄마. 방어막이 깨졌네. 이럴 수가 있네. 오케이. 제작했습니다.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그러면 형식 형태소 일단 4개. 어미. 그러면 실질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찾아봐요. 일단 실질 형태소. 그리고 실질이면서 의존인 거는 어느 건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립형태소, 그러니까 일단 실질이면서 의존인 디귿이 안과 이심을 알아냈고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조사어미 접사가 가, 에, 그다음에 다 임을 알아냈고 실질이면서 자립인 것은 아이하고 마당임을 알아냈습니다. 형식이면서 자립인 것 따위는 없어요.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답을 골라 본다면 4번 선지에 애는 자립이면서 형식이다. 자립이면서 형식이다. 이런 형태소는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54번은 재밌는 문제인데 풀진 않겠습니다. 쉬워요. 55번으로 갈게요. 54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바로 이 문제. 문제는 쉬운데 원래 안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이걸 헷갈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보자. 먼저 이 범주가 넓어요. 이게 넓은 범주야. 이 글자가 뿌리 근자예요. 말의 뿌리, 언어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의 뿌리인 어근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말했었죠. 어근은 실질 형태소와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그냥 체언,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 그러니까 감탄사 이렇게 있고요. 용언의 어간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요. 원선아, 여기 봐. 설명을 줄여야 돼. 그런데 나머지는 요 큰 어근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 어간이라는 범주는 이렇게 안 붙어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원선 쓰 먹다의 어간이 뭐예요? 평문화죠. 슬프다의 어간은 뭐예요? 이렇게 활용하지만 이거는 어간 슬프 뒤에 어가 덧붙는 겁니다. 따라서 슬프다의 어간은 슬프지 슬피읍이 아니에요. 이렇게 탈락하는 거죠. 슬프였다. 그러면 먹이다의 어간은 뭐예요? 먹이. 그거 고민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먹이다의 어간은 먹이까지가 어간입니다. 문제는 먹이다의 어간은 먹이지만 어근,
여기 어근. 어근은 여기 쓴 것처럼 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접사죠. 사동접사. 따라서 먹이다는 어떻게 되냐면 먹, 이 이렇게 어간이 돼요. 이게 어간이죠. 근데 이 어간에서 먹은 여기 있고 이는 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는 어근의 즉 실질 형태소에 못 들어가니까. 얘는 접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접사. 그래서 어간과 어근의 관계는 이거예요. 어근은 이 모든 게 다 어근이고, 다시 말해 어근 바깥에 뭐가 있어요? 어근의 여집합이 뭐야? 어근의 여집합에 여기 보시다시피 접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접사도 있고요. 또 무슨 접사도 있냐면 이게 범주를 써볼까요? 이 범주 이름이 접사야. 그럼 접사에는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멋스럽다. 멋은 명사지만 스럽다는 멋스럽다란 말이 생기면 멋스럽까지는 어간이지만 멋만 어근이고 스럽은 접사죠. 마찬가지 잡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잡히까지가 어간이지만 잡만 어근이고 히는 접사죠. 그 다음 이쪽 들어가면 뭐냐면 용언과 상관이 없는 접사들. 예를 들면 맨 아니면 강 아니면 헛 이런 접사들은 용언이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여기 있는 접사. 그 다음에 용언 어간에 붙어있는 접사들도 여기 존재하죠. 그 다음에 접사라는 것도 어떤 여집합들이 있어요? 어근의 여집합, 접사, 조사, 어미 이런 건 어근의 여집합. 그 중에 접사가 가장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근의 겹쳐. 어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근에 있는 용언의 어간이랑 붙어있는 접사. 뭐 기생한다고 해도 공생이란 말이 더 어울리잖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여기도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덧붙다는 그럼 어떻게 따지느냐? 붙다라는 말이 원래 용언의 어간이죠. 여기 붙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근데 덧이라고 하는 게 앞에 붙어서 이 말의 어간은 덧붙까지가 어간이에요. 하지만 덧은 어근이 될 수는 없죠. 접사니까. 어간이지만 어근이 될 수는 없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간은 뭔지 설명을 했고요. 알 것 같아요. 진짜요? 좋은 학생이네. 따져봅시다. 그러면 원선스 여기서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다 말해봐요. 이제 지금 미키 이건 응?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각 단어들의 어간 파트를 다시 형태소로 쪼개면 이거는 무엇과 무엇으로 쪼갤 수 있어요? 익다와 히로. 익다와 히. 이거는 이건 보는 이건 그렇지. 그러면 질문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저것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용언 어간에 접사가 이렇게 묻어있는 거. 어느 게 접사예요? 쓴 것처럼 굶다도
용언, 줄이다도 용언입니다. 줄이다는 말 여러분 잘 안 쓰죠. 요즘 잘 안 쓰죠. 줄이다라는 말은 굶어가지고 배가 텅 비어있는 걸 줄이다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굶다나 줄이다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게 접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접사가 붙은 거 아니야. 나머지 중에 접사가 묻은 거를 찾아보시라고. 이건 아니에요. 또 희가 사동접사죠. 있게 한 거니까. 있게 한 거. 물 끓여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동접사. 또 있나요? 들볶다의 들도 접두사입니다. 마국이라는 뜻입니다. 마국.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야. 접사는 공부할수록 이게 접사냐라는 걸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야 문제가 풀립니다. 저게 접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눈을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접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나머지는 합성어예요. 타다와 나다, 보다와 살피다. 보살피다는 보다와 살피다의 합성어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보살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살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르라 답을 찾으라고 써 있는데 어근과 어간 모두 이키입니다. 키가 접사니까 어근은 될 수 없겠죠. 어간은 되겠지만 어근은 들과 복귀고 이미 틀렸죠. 들은 접사예요. 어간은 맞죠. 디귿의 어간, 어근 모두 타고나입니다. 자, 어근이라고 하는 건 타와 나지 고는 아니에요. 이건 어미거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어근은 보이고 어간은 살필입니다. 그냥 다 틀렸죠.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의 어근은 굼과 줄이이고 그렇죠. 굼다와 줄이다 합성어니까 어간은 굼줄이입니다. 딱 맞네. 그래서 3번을 고를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했습니다. 타고나다라고 하면 어근은 타와 나만 말해야지 고를 말하면 안 돼. 쟤는 어미거든요. 그럼 말하면 안 되죠. 빼야 됩니다. 자, 네. 에어컨 꺼달라고요. 풀읍시다. 5분만 더 하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56번. 이건 이 형태예요. 우리가 오늘 주로 할 게 파생어랑 이 형태 주로 할 거라고 했죠. 이건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기억에 써 있는 말 그대로예요. 모습은 다르더라도 기능이 같다. 이게 이 형태야.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 형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 형태론적 이 형태. 나중에 얘기할 거야. 여기다 지금 안 써놨는데 그냥 5개 중에 의문론적 이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가 아닌 것만 찾으면 돼요. 지금 당장 찾아봐요. 이 문제도 쉬워요. 안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간단히 한번 그냥 풀어봐. 빨리. 이 형태가 아닌 거. 끝. 시간 더 못 줍니다.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시간에 골라내야 돼요. 그럼 어느 게 답이에요? 3번이 답이죠. 왜냐면 여기 어시면 여기는 아시 와야 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함정에 빠질 만큼 너무 단순한 풀이법이고 요거를 형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럼 어간이 뭐예요? 이게 문제죠. 어간.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 그 다음에 시제 선호말어미 그래서 이게 축약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이 부분이 아예 다른 단어죠. 먹다와 먹이다는 별개의 단어 때문에 이 형태가 아닙니다. 넘겨서요. 합성으로 가서 57번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입니다. 뻔하죠. 그러면 아예 이렇게 친절하게 이건 되게 친절하다. 다 알려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알 거라고 보고 바로 선지로 가서 먼저 여기부터 보세요. 다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자, 기억이 통사적일 겁니다. 니은은 비통사적이죠.
그렇다면 검버섯은 통사야 비통사야를 물어보기 위해서 검버섯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요거는 하늘이 검버섯. 입을 가리고 말하지만 안 그래도 안 들리니까. 무슨 말과 무슨 말? 검다랑 버섯 맞아요. 그러면은 통사적이에요, 비통사적이에요? 비통사. 비통사 맞아요. 왜 그렇죠? 어미가 있어. 어간 검 더와 이거는 이렇게 쪼갤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지는데 중간에 어간이 없으니까 이건 비통사입니다. 따라서 비통사 검버섯 또 검버섯 비통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늙은이는 통사 비통사 통사 왜요? 늙다. 늙다와 이라는 건 명사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죠. 그럼 이건 뭐야? 어미가 있으므로 통사. 따라서 통사를 고르면 늙은이는 통사적 여기도 통사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나물은 뭐 더하기 뭐야? 통사. 산다. 산 더하기 나무. 따라서 명사 더하기 명사니까 통사. 그래서 통사적 그 다음에 통사적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산들바람은 비통사. 비통사 맞아요. 왜요? 부사랑 명사. 앞에 산들이 부사니까. 그래서 부사 더하기 명사는 부사 뒤에는 용언이 오는 게 기본이니까요. 비통사. 그럼 산들바람 마찬가지. 어디 있어 또 산들바람. 그 다음에 굳은 살은 늙은이와 똑같죠. 마찬가지 은이 조사니까 통사적입니다. 그래서 굳은 살, 그 다음에 굳은 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해는 통사야 비통사야? 뭐 더하기 뭐예요? 수 더하기. 해는 명사고 새는 관형사죠.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면 새, 헌 이런 건 다 옛 전부 관형사죠. 그래서 이것도 통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산나물 아까 했고요. 남은 게 적칼밖에 없죠. 적칼은 통사야 비통사야? 비통사. 왜? 접다. 칼. 인데 뭐가 없어? 어미. 어미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3번이 답이죠? 빙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처럼 알려주면 고맙지만 알려주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58번은 안 풀 거고 59번을 오히려 이제 풀어볼 만하고요. 60번쯤 되면 조금 어려워지죠.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좀 잠깐 멈춰주세요. 자, 위 뒤에 이어진 게 59번부터고요. 우리가 오늘 과제는 당연히 90번까지고 지금부터 50분 동안 풀 문제들은 조금 고민들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이 시간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인 거지 답 찾는 시간이 아니죠. 자, 59번을 보겠습니다. 59번. 나눌 수 있는데 합성어 얘기인데요. 선행 요소로 명사가 오는 경우. 그러면 이게 선행 요소들이죠? 이런 거예요. 그럼 기억이니까 명사가 오는 경우를 따져본다면 물, 명사, 접은 접다니까 안 되겠죠? 허는 관형사고요. 돌, 명사, 창, 명사. 그래서 쉽게 2, 3번이 아웃됐습니다. 다음, 둘째, 선행 요소로 용언의 어간이나 용언의 활용형. 일단 선행 요소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이 중에서 용언이라고 한다면 얘는 부사고요. 이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용언이 맞네요. 근데 여기 가는 채라는 말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질문.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를 것 같습니다. 조서연 씨 혹시 알아요? 가는 채? 몰라요? 채는 뭐예요? 주먹이요? 아니 갑자기 죽어? 까불지 마. 아니, 무섭게 왜 그래?
채라는 건 뭐예요? 곱게 털어내는 게 채죠. 가루들을 위에 얹고 흔들어서 그 눈으로 틈으로 고운 가루가 떨어지게 하는 걸 채라고 합니다. 그럼 채라고 하는 건 그 구멍이 크냐 아니면 매우 좁냐에 따라서 나뉘겠죠. 구멍이 크면은 떨어지는 것도 좀 큰 것이 떨어질 것이고, 구멍이 좁으면 좁을수록 고운 가루가 떨어지겠죠. 이때 곱다고 하는 건 가느다랗다, 작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가는 채는 채 중에서 틈이나 구멍이 굉장히 작은 거, 그걸 가는 채, 즉 가느다란 채라는 얘기죠. 합성어입니다. 때문에 붓을만 빼고 나머지 해당이 되지만, 이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마지막 디귿은 관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중에 관형사가 오는 걸 골라야 되니까 관형사만 불러봐요. 쭉. 5개 중에. 그, 세, 이건 품사가 뭐예요? 명사, 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깔끔한 문제입니다. 어렵지도 않죠. 자, 이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60번. 사실 이 말은 쉬워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작년 올해 하면서 평가원 문제에서 구가 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도 구가 등장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구란 얘기예요. 단어가 2개고요. 의미는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건 합성어인 거죠. 뜻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조그만 건물이란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남동생네 식구들이 사는 집을 가리켜 작은 집이라고 부르니까 합성어. 단어는 띄어 쓴다. 따라서 구는 띄어 쓰죠. 2개의 단어니까.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2단어 이상이니까 띄어 쓰죠. 표제어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단어가 하나여야지. 표제어는 단어 하나씩 올라가는 거지 2개씩 올라가진 않으니까. 반면 합성어는 단어가 하나니까 붙여 써야 되고요. 표제어로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말을 넣어본다. 이때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끼어 들어갈 수 있으면 구. 깜짝이야.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역과 니은이에요. 기역과 니은으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으로만. 자, 먼저 헌가방. 전부 여기 써다시피 띄어쓰기 여부를 판단치 못하고 그냥 써놓은 거니까 띄어쓰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서연이가 이 문제도 가보자. 아까 건 쉬웠으니까 이 문제까지 갑시다. 헌가방은 띄어 써야 되는 구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합성어일까요? 이걸 판단하라는 문제예요. 아예 이 문제가. 띄어쓰기를 안 해놨죠. 그러니까 니들이 판단해.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차피 인생은 5대5죠. 맞게 아니면 틀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헌가방은 원래 붙여 쓰는 합성어일까요? 아니면 띄어 써야 되는 구일까요? 합성어와 합성어가 아닌 거를 가르는 기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제3의 의미가 생겨나는 경우가 합성어.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니지만. 그럼 헌가방은 원래 헌이라는 말과 가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느냐, 제3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제3의 의미가 붙을 만한 여지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헌가방은 띄어 써야 되는 구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색시는 제3의 의미가 붙었어요? 아니면 그냥 그 뜻 그대로예요? 색시. 제3의 의미가 있어? 아니면 원뜻 그대로야? 말로 하세요. 말로. 고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쪽인지 알아. 제3의 의미다. 원뜻이다. 어때요? 색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냥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새라는 말이 붙었어. 결혼한 여자인데 새. 근데 잠깐만요. 결혼한 여자에 새 것도 있고 헌 것도 있어요?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새와 헌은 만들어진 것을 가리킬 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걸 새라 붙이고요.
만들어진 지 오래됐으면 헌이라 그래요. 근데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거든요. 제품도 아니고요. 어떤 물건도 아닙니다. 때문에 새 색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므로 제3의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봐야 돼요. 때문에 그건 합성어가 맞습니다. 헌가방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제품이죠. 생산된 지 꽤 됐으니까 헌가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원뜻 그대로입니다. 제3의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 새색시는 있어도 헌색시는 없어요. 하지만 새가방과 헌가방은 모두 가능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3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어적인 반의어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거는 띄어쓰고요. 그 다음에 서연이 계속 가야 돼. 어렵지만 이거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알고 계속 가야 됩니다. 뜬소문이에요. 뜬소문. 요거는 뭐로 봐야 될까요? 뜬소문은 합성어일까요? 아니면 띄었어야 되는 말일까요?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합성어다. 즉 제3의 의미가 붙어 생겨난 것이다. 아니다. 이건 그냥 원뜻 그대로니까 띄었어야 되는 구이다. 합성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뜨다 더하기 소문이거든요. 그럼 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지상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소문이랑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죠. 뜬 소문이란 말은 헛된 소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3의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합성어 때문에 얘는 붙여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자, 서연 잘했어. 그 다음에 뜯어먹었다. 뜯어먹었다. 요거는 합성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원뜻 그대로인 띄었어야 되는 말일까요? 풀을 뜯어 먹었다. 빨리 우리가 풀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뜯어 먹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풀을. 아, 혹시 소가 풀 뜯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디서? 뭐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되게 촌스러운 면이 있군요. 생기면 그렇게 안 생겨서. 자, 뜯어먹었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거든요. 소가 풀 뜯어먹는 걸 보면 말 그대로 입으로 풀을 뜯어요. 그 풀떼기, 풀 잎사귀를 입으로 잡고 뜯습니다. 그거를 입으로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소는 먹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뜯는 행위와 먹는 행위의 원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이, 뜯어서 먹었다가 맞겠죠. 이렇게요. 알아들었다. 자, 알아듣다. 알아듣다는 원뜻 그대로냐 아니면 합성어냐 인 건데, 잠깐만 여러분은 알아들어요, 들어 알아요? 자, 들어 알죠. 알아듣지 않아요. 이건 합성. 원래대로 하려면 들어, 띄고, 알았다 라고 하면 구가 맞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로서 붙여 써야 됩니다. 때문에 자, 그러면 틀린 걸 찾고 있으니까 헌가방은 표제어로 실리지 않았겠군. 맞죠? 놓고 가다. 여기 있네요. 놓고서 간 거니까 이거는 그냥 구죠? 이렇게. 따라서 표제어로 실리지 않았겠군. 이렇게 되겠고요. 뜯어먹다는 사전에 표제로 실렸겠군. 맞죠? 아니죠. 아니지. 이거는 표제로 실리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뜬 소문은 표제로 실력의 합성어니까 알아듣다는 표제로 실렸겠군.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일일이 짚어봐야 되는데 안 짚어봐도 답은 나오네요. 왜냐면 뒤에 부분이 지금 틀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실 니은도 아니에요. 니은이 뭐냐면 니은 그렇지 않은 경우란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애초에 뜯어먹다는 뜯어서 먹다로 중간에 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그냥 답은 3번인 거죠. 한 문제를 더 갑니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띄어쓰기가 잘못된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풀어볼 겁니다. 만큼의 품사가 3개죠. 의존명사, 조사. 그리고
아니구나. 만큼은 두 개고 대가 의존명사고 는대가 어미. 그래서 만큼과 대를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틀판 일단 보실까요? 의존명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수량이나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인이나 근거, 이런 경우에 의존명사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나 한도이다, 격조사라고 써있네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대, 어떤 장소란 뜻이죠. 무슨 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는대인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한, 이게 뭔 말이야. 뒤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묵과시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그럼 이런 거죠.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과 상관되는 앞말을 미리 말하는데 요걸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대는 이런 뜻일 때는 의존명사고요. 이런 뜻일 때는 어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3, 4, 5를 봅시다. 일단 선지 4번은 소리가 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쉽습니다. 의존명사죠. 그 다음에 3번과 2번. 2번은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다라는 말을 앞에 제시한 거죠. 즉, 이 사건이 이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는데는 이렇게 어미로 취급해 주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의존명사라면 학교에 가는 곳, 학교에 가는 장소, 학교에 가는 일, 이런 뜻이겠지. 그게 아니고 상황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건 어떠냐?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나 걸렸다. 그 책을 다 읽는 대 3일이나. 이때 되면 뭐예요? 것 혹은 일. 그 책을 다 읽는 일에 3일 걸렸다. 이렇게. 그래서 읽는과 대를 이 경우에는 띄어 써줘야 맞겠죠. 1번과 5번 안 할 거예요. 이건 쉽거든요. 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번을 우리가 마찬가지 풀어볼 건데요. 지문이 있어요. 네, 안 읽겠습니다. 설명만 할 건데요. 합성어를 이 문제를 끝으로 이제 파생어로 갈 겁니다. 파생어가 훨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합성어 요거 하나 봅시다. 자, 이런 말 들어봤죠? 요거. 그 다음에 앞에 지문에 써 있으니까 지문을 보자면 그냥 간단히만 하나, 둘, 셋. 그래서 대등 합성어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 합성어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말보다 이 말로 알아두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종속 합성어는 수식해준 합성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헷갈리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없어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지금 이 일을 우리 이번 시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선지 안 보고요. 그냥 5개를 해보자. 첫 번째, 누구 차례지? 동찬이. 피땀이라는 말은, 아니 말을 할 때 마스크를 올려야지. 마스크 기껏 닫고 있다가 말을 할 때 내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 피땀이라고 하는 거는 피와 땀이 만난 말이죠. 그죠? 두 어근의 자격은 대등해요. 하나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대등해요. 근데 대등만으로 갈 게 아니라 그래서 원뜻이 그대로 갔어요? 아니면 제3의 뜻이 생겼어요? 뜻이 생겼어. 좋아요. 이거는 대등하면서 동시에 융합입니다. 뭐 융합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논밭은 자격이 대등해요. 하나가 하나를 꾸며줘요. 대등. 좋습니다. 제3의 뜻은요?
없어요. 이건 그냥 대등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봄비는 대등해요? 하나하나 꾸며줘요. 꾸며서 뭐가 뭐를요? 봄이 비를 꾸며. 그렇죠. 비가 훨씬 범주가 크잖아요. 봄비, 여름비, 가을비, 겨울비 아니면 뭐 장대비, 소낙비, 부슬비 많은데 그 중에 봄에 오는 비를 봄비. 범위가 비 전체에서 봄비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식, 다시 말해 종속 합성어가 되겠죠. 송이송이는 어때요? 두 송이와 송이가 만난 건데 자격이 대등해요? 포함되어 있어요. 송이가 송이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등이. 좀 이상한데? 어떤 포도를 먹는 거예요? 포도를 깠더니 그 속에 포도 송이가 들어있어요? 대박인데? 자, 요거는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야. 송이송이는 원뜻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제3의 뜻이 생겼을까요? 뜻이 생겼어. 아, 생겼다고요? 깜짝이야. 송이송이는 그냥 원뜻 그대로 포도, 송이, 송이 이렇게 새로운 뜻이 아니라 왜냐면 이게 원뜻을 버리지 않았잖아. 포도, 송이란 뜻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이거는 그냥 대등 합성어예요. 융합합성어는 피땀이 있네요. 피땀. 그래서 여기 융합이다 써있네요. 그 다음에 동찬아 이건 그래서 품사가 최종적으로 뭐예요? 명. 맞아. 이거는 명사. 이건 명사. 이건 명사.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봐. 부사. 부사죠. 송이송이는 부사. 그래서 얘는 디귿 봄비는 종속 맞고요. 기역과 리을은 모두 명사와 명사. 명사. 두 합성어의 품사는 동일하다. 이건 명사고 이건 부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결합하는 어근들의 의미 관계가 다르다. 왜냐면 니은은 대등이고 디귿은 종속이니까 다르죠. 두 합성의 품사는 동일하다.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니까 품사는 동일하다. 5번 니은과 리을은 모두 결합한 어근 의미가 대등하지만 니은과 리을은 대등하지만 두 합성어의 품사는 다르다. 명사고 부사니까 다르다가 되겠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얘가 기출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유명한 합성 부사예요. 왜죠? 어느새 끝났다. 이렇게. 자, 질문. 동찬 씨 여기까지만 해봐요. 이 말은 품사가 뭐예요? 부사. 그렇죠. 부사 어느 문장 성분이고 우리는 품사를 묻고 있으니까 부사예요. 이건 품사가 뭐예요? 관용. 뭘 꾸며주는데? 새벽. 잘 생각해봐요. 어느새 새벽이야. 어느새 끝났다. 어느새 끝나. 그렇죠. 함정일 뿐이에요. 이 말은 사실 여기 가도 돼요. 새벽이 어느새 됐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가 아니면 됐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일부러 함정을 넣은 것이고 원래 어느새는 여기를 꾸며준 거고 부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새는 어느와 새의 합성어거든? 각각 품사가 뭐예요? 어느의 품사. 부사. 어느란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봐. 어느? 어느 날. 날. 날은 품사가 뭐예요? 명사. 맞아요. 그럼 어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품사가 뭐겠어요? 관용. 그렇죠. 어느는 관형사. 어느 날, 어느 해, 어느 사람. 새는 품사. 새도 관용. 새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준 말이 새예요. 그럼 사이는 품사가 뭐예요? 명. 이게 되게 헷갈리죠? 관형사에 명사가 붙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부사가 됐어. 지멋대로입니다. 근데 내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합성어의 품사는 마지막에 어떤 품사가 됐느냐로 결정하는 거지 처음에 무엇과 무엇이 만났느냐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만 보는 거예요. 결론만. 알겠죠? 얘는 합성 부사.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파생어로 갈게요. 66번입니다. 파생전미사에 대한 얘기네요. 뭐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을 만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미사는 분포에 제약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는 전미사인데 깊이는 되지만 이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어미는 쉽게 다른 말들의 제약이 거의 없어.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미와 접사는 애초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미는 대부분의 어간과 자유롭게 붙는 반면에 이는 매우 제약된 채로 붙는다. 다시 말해 아무 접사가 아무 어근에나 붙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에 어미는 자유롭게 거의 제약이 없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개의 선지가 있는데 전미사인 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쉬워요. 이건데요. 이게 전미사죠. 그러면 은이라고 하는 건 어미인데 먹은이라는 말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다시 말해 먹은, 작은, 닦은 그냥 은은 자유롭게 붙어요. 던도 마찬가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동사일 때 자유롭게 용어로 마찬가지. 예쁘던 뭐 크던 작던 달리던 뭐 뛰던 자유롭죠. 길게 작게 크게 넓게 많게 뭐 나쁘게 좋게 자유롭습니다. 먹기도 앞이 자음으로 끝나면 보통 뭐 자음 모음 안 가리죠. 먹기, 가기, 오기, 놀기, 뭐 공부하기, 뛰기. 미음은 이 미음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뭐 미음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도 많이 되지 않느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순수한은 관형어예요. 그러면 관형어가 꾸며준다는 말은 얘가 뭐란 얘기냐면 명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형어니까. 따라서 얘는 명사로 만들어준 접사가 돼. 그러니까 4번만 전미사고 나머지는 어미인데 요 얘기가 66번부터 한 8문제, 9문제가 요걸로만 풀려요. 그래서 요 문제만 우리가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볼 겁니다. 바로 밑에 67번을 봅시다. 요 문제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어근의 품사를 바꾼다라는 말인데 이 문제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해야 78번과 79번을 먼저 볼게요. 78, 79를 먼저 보고 이 문제들이 워낙 중요해서 자, 78번은 쉬우니까 이걸로 맛보기를 하고 7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똑같이 웃음이에요. 아까랑 같은 웃음이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기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미사를 결합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웃음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동사이다. 다르죠? 명사 동사. 왜냐하면 서술어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서술어로 쓸 수 없다가 기억이고 니은은 서술어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죠? 요거예요. 이거랑 이겁니다.
기억해둘 게 이거죠. 뭐 지겹게 한 얘기입니다. 또 할 거예요. 맨날 틀리니까. 또 할 겁니다. 우선 이 웃음은 이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넣어봅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말이 꾸며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밝은 말고 뭘 넣을 수 있겠어? 밝은 빛, 밝은 방, 밝은 사람, 밝은 물건. 전부 명사죠. 왜냐면 얘가 관용어니까. 관용어니까. 그럼 웃음도 뭐여야 하냐면 얘도 명사여야 해요. 그렇다면 이때 기억은 이 미음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로 파생시켜주는 전미사여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뒤에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말이 써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밑에도 웃음이 있는데 이 웃음은 앞에 부사어가 와서 꾸며줘야 돼. 그럼 부사어가 꾸며준단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용언이란 뜻입니다. 그럼 용언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간 더하기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어미니까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 명사형 어미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어가 꾸며주면 반드시 명사형 어미인 것이고, 관형어가 꾸며주면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꾸며주니까 이때 미음은 명사로 아예 파생시켜버린 접사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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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입니다. 꾸며주는 말만 볼까요? 아이 같은, 터져나온, 아이의, 억지로, 사람들의예요. 이 5개 중에 4개가 문장 성분이 같습니다. 아이 같은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이 뭐겠어요? 관형어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할 관형어 얘기를 조금 미리 하게 되겠죠? 관형어를 만드는 4가지 방법. 그래서 먼저 관형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체언, 단독이거나 아니면 체언 더하기 관형 격조사, 아니면 체언 단독.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더하기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은과 리을, 던, 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경우, 이거는 여기 있죠? 체언 더하기 관형격 조사 의가 여기 붙었고요. 이것도 체언 더하기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으니까 나머지 4개가 다 관형어고 얘만 부사죠. 억지로 웃다, 억지로 울다, 억지로 먹다 등등 때문에 4번만 부사의 꾸밈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죠. 자, 이게 맛보기예요. 그러면 이제 79번을 가봅시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 말이 관형어예요, 부사어예요? 아침에 하는 관형어죠. 하다 더하기 관형사형 전성어 때문에 이 달리기는 명사. 그 다음에 빨리는 부사니까 빨리 달리기라고 하면 이거는 용언이 됩니다. 물론 뭐 동사겠죠. 달리다의 기는 그렇다면 명사형 전성 어미고, 요거는 명사 파생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지로 와서요. 갑자기 동현이 해보자. 밑에서부터 할게요. 아니,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요거를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이 문장에서. 크게 그럼 크게는 부사어야 관형어야? 부사 부사어. 따라서
이때 미음은 용언이란 얘기야, 체언이란 얘기야. 용언이. 때문에 미음은 어미. 명사형 전성어 용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와 라 중에 다는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없는 거야. 어? 이게 이제 함정이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게 사실 올바른 게 아무리는 잠을 꾸며주지 않아요. 아무리는 뭘 꾸며줘요? 쫓으려를 꾸며줍니다. 잠을 아무리 쫓으려 해도 이렇게 되거든요. 꾸며주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해봐야죠. 자기가 해봐야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잠을 꾸며주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어요? 아무리 깊은 잠을 쫓으려 해도, 아무리 이 잠을, 그 잠을, 저 잠을, 아무리 이 잠을 쫓으려 해도 눈이 감긴다. 졸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이 잠이란 말이 자연스럽잖아? 그러면 이는 관용어야 부사어? 관용. 관용어. 그럼 잠은 뭐겠어? 품사가. 체험. 따라서 미음은 적사. 명사, 파생, 적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적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용언. 용언. 이유는 부서 집어넣으면 용언이 되지. 나 그럴 것 같으니까 부사어 집어넣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잘 그림, 그림을 못 그림, 그림을 낮에 그림. 전부 부사어죠. 때문에 이때 미음은 어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서술어가 되잖아. 그림을 그리다. 근데 그거는 모든 경우에 딱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는 겁니다. 되긴 되는데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아. 착각하기 더 쉬우니까 어지간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쓰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뭐 본인 선택입니다. 자, 이거는 함께 꾸밈을 받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아닙니다. 얘처럼 얘도 함께는 이걸 꾸며주죠. 이것도 함정이에요. 함께 춤을이 아니라 춤을 함께 추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춤을 꾸며주는 말은 우리가 함께 이 춤을 추시겠어요? 단순하네요. 저와 함께 이 춤을 추시겠어요? 이렇게. 때문에 관형을 꾸며주니까 얘는 이제 접사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고르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하던 대로 가겠습니다. 67번. 시간도 이제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어요. 반지윤 씨 가봅시다. 67번. 기억이 뭐냐면 품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밑에부터 말해봐요. 걱정스럽다의 어근은 뭐예요? 걱정이겠죠. 걱정과 스럽다가 만난 말입니다. 스럽다가 접사. 어근만 말해봐요. 이건 어근이 뭐예요? 요건 덥다의 덥. 맞습니다. 요건 말썽. 요거는 순순이거든요.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요거 품사만 말해봐요. 어근의 품사. 걱정의 품사. 걱정이 많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걱정. 명사죠, 명사. 그냥 명사. 걱정이란 명사. 낱낱. 요거는 품사가 뭘까요? 아, 이건 어렵다. 낱낱이라는 말이 있나요? 아니, 있기야 있죠. 낱이라는 게 한 개라는 뜻이니까. 낱이란 말은 그냥 명사예요. 단위 명사. 그 다음에 덥다의 덥다는 원래 품사가 뭐였어요? 덥다. 동사. 말썽은 명사. 좋습니다. 걱정은 명사였죠. 걱정스럽다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현재형이 안 되죠. 걱정스러운 명사. 따라서 품사가 바뀌었고요.
낱낱은 명사고 낱낱이는 부사인데 왜냐면 용언을 꾸며주니까. 덥다는 동사고 덥게는 명사니까 품사가 바뀌었고요. 말썽은 명사입니다. 반지윤 씨, 말썽 꾸러기는 품사가 뭔가요? 명사. 따라서 2번만 품사가 안 바뀌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품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1번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순순이의 순수는 품사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근. 착하다의 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근만 있는 말들이 있어요. 품사가 아예 없는. 또 순순이란 말을 사전에 검색하면 뭐라고 뜨냐면 순순하다의 어근이라고만 뜨고 품사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럼 순순하다는 품사가 뭔가요? 그거의 형용사죠. 순순하다. 사람이 순하고 잘 쉽게 까탈스럽지 않은 걸 순순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순이라는 말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1번 선지는 살짝 문제가 있는 게 품사가 없는데 그럼 1번도 틀린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며. 근데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꾸지. 근데 품사가 없다니까? 그럼 바꾼 건 아니죠. 고정시켰다고 할 수 있겠지. 품사가 없는 걸 부사로. 바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지배적 접사 얘기를 해봤어요. 68번 이것도 풀 겁니다. 요거 풀고 좀 뛸 거예요. 이 다음 문제는 쉬워서요. 좀 뛰어서 다른 문제 갈 거야. 어쨌든 68번 풀 겁니다. 희의 기능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도 하나 물어볼 거야. 누구 채린이 지난주에 없었지? 잠깐만, 우리 지금 다시 6, 12, 18 두 명이 없어요. 한 명은 중건이 나한테 미리 말했고, 어쨌든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1번과 어느 부분이 달라요? 피동이죠. 세 번째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동사를. 일단 여기가 다르고요. 여기는 같죠? 그럼 1번과 3번은 같은 거 아니냐? 여기는 뜻을 더한다고 써있고 여기는 이 말이 써있네요. 그렇죠? 내 질문이 이거예요. 보기에서 더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안 보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사동, 피동, 사동. 여기는 전미사, 여기는 전미사, 여기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 근데 안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출제자는 이것까지 보라고 써놨지만 우리는 잘 안 봐요. 그게 뭘까요? 응? 앞에 있는 이건 같죠? 여기가 다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몇 가지야? 3가지. 근데 우린 잘 안 보죠. 괄호 쳐서 이건 잘 안 보지. 잘 안 봐요. 괄호 쳐줬다 그래서 잘 안 봐. 야, 괄호 쳐줬다 그래서 잘 안 보면 어떡해. 안 되죠. 봐야 돼. 문법 문제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출제자는 우리한테 정보를 다 줬는데 우리가 안 보는 거야. 이게 중요하겠지! 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선지를 볼까요? 미추침말 중 2의 사례. 요겁니다. 따라서 2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뭘 찾아요? 맨 먼저 뭐부터 찾아요? 동사를 찾아요. 동사. 그래서 안 돼요. 이거 동사죠? 이거 애매합니다. 동사고 동사예요. 그 다음에 피동의 뜻을 더해야 돼요. 이거는 문이 닫게 한 거야? 문이 닫아진 거야? 따져보면 닫아진 거죠. 때문에 얘는 피동까지 해당이 됩니다. 피동. 그 다음에 침대에 눕는 걸 눕히면 눕게 한 거냐? 누워진 거냐 하면 눕히는 건 눕게 하는 거죠. 때문에 사동. 그 다음에 이것도 묵다라는 말인데 묵히다라는 말은 묵게 하는 거야? 묵어지는 거야? 묵게 하는 거죠. 문은
몰라. 묻게 묻어놓고 안 먹는 거니까 묻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도 사동. 그러면 답은 5번 같은데 3번에 보니까 불을 밝히자예요. 우리가 볼 조건이 뭐냐면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면 전미사입니다. 근데 밝다라는 말은 조심해야 될 게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 고민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불을 밝히자라는 말 써있어. 그러면 어두운데 불을 켜가지고 밝게 한 거죠. 그럼 이건 원래는 밝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였을 거예요. 따라서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 동사 밝다는 어떻게 쓰나요? 해가 떠서 날이 밝아오는 걸 동사라고 하죠. 그럼 불이 밝다는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요. 몇 번을 갈 거냐면 76번으로 가겠습니다. 한참을 좀 뛰죠. 문제들이 좀 쉬운 게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얘기해 보려고 좀 뛰었습니다. 76번 이거죠. 자, 에이 다시 죽을걸. 여기 보시면 먼저 다 2예요. 첫 번째 2는 접사로서 두 군데를 봐야 되죠. 이거도 봐야 되겠지만 요거도 봐야 돼요. 봐야 될 게 두 군데야.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접사를 만든다. 이거고요. 명사를 만든다. 그 다음은 뭐냐면 다르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같아요. 다만 여기는 이제 사람, 사물, 일이라는 뜻이 추가됐고요. 세 번째도 어딜 봐야 돼? 여기.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말은 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가 다르고 어디가 같은가, 내가 어딜 지켜봐야 될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어쨌든 명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2의 02로 가면 이것도 이제 접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거, 그 다음 이건 같지만 이건 다르죠. 이런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사동, 피동, 사동이면서 여기 하나 더.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 원래 동사니까 동사를 만드는 말을 안 쓴 거야. 근데 여기는 원래 형용사인 말에 붙어가지고 동사를 만드니까 써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사 2는 이번에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부사를 만들고요. 이름절 명사의 반복 뒤에 붙어서 마찬가지 부사를 만들. 부사는 같은데 앞에 조건이 다른 거죠. 확인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서 채연 첫 번째 1번 선지 젖먹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직접 성분 분석해 보세요. 오래 걸려. 빨리 해. 젖먹. 맞아요. 파생어. 그리고 얘가 다시 이렇게 되어서 합성어. 이건 합성어고 젖먹이는 파생어죠. 왜냐면 접사로만 된 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죠. 리을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 그럼 이게 바로 앞서 말한 것 중에 뭐예요? 이름절 명사가 연속된 거에 해당하죠.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나나리, 다다리. 이름절 명사의 연속이죠. 그 다음 3번 세 접사 모두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접사도 형용사, 동사 2개 이상, 두 번째 접사도 동사, 동사, 형용사 2개 이상, 세 번째도 형용사랑 명사니까 2개 이상. 3번 선지 따라서 올바른 선지가 됩니다. 아직 1, 2번 확인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 4번에 2의 02는
2의 01과 03과 달리 뒤에 다른 파생 접사가 결합되어야만 해. 앞으로 가지 말고 4번 선지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봐. 시간.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우리가 했어. 뭐 하면서 얘기했냐면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를 표시할 때 어디가 다른가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이거만 있어. 그러면 4번 선지가 옳겠어요? 그르겠어요? 맞아요. 옳은 선지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는 뒤에 오지 않는 뜻이고 여기는 뒤에 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오긴 오는데 그게 뒤에 꼭 이거냐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는 당위적인 명제로 선지를 끝냈잖아.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인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2의 02를 볼까요? 2의 02가 이거예요.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접사로서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라고 되어 있어. 자, 노를 좀 생각해봐요. 어간 뒤에 제가 왔어요. 그럼 어간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 그 말은 여전히 용언일까? 전미사가 붙으니까 품사가 바뀌었을까 싶어서 예문을 봤어. 예문이 친절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접사죠. 이게 접사예요. 이거죠. 그럼 접사 뒤에 온 이것은 이거. 저거 이름이 뭐예요? 오마로미 맞습니다. 근데 선지에 뭐라고 써있죠? OX. 그럼 틀리겠죠. 오마로미가 맞잖아. 결합되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이 한 글자 때문에 4번이 답이 틀렸습니다. 얘까지 보고 확인하게끔 출제를 했죠. 다음으로 볼 겁니다. 2의 01은 명사파생, 2의 02는 동사파생, 2의 03은 부사파생. 그러면 2의 01은 명사파생, 명사를 만드는. 그 다음에 2의 02는 동사파생. 여기 써있죠? 동사파생. 2의 03은 부사파생. 딱 떨어지죠. 그래서 4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 78번과 9번 했으니까 80번도 풀어볼 만한데 종이 쳤지만 한 문제만 더 하고 마칠게요. 딱 한 문제만. 그게 몇 번을 하면 제일 좋을까? 어차피 다 틀린 문제 풀어주겠지만 81번을 풀겠습니다. 81번. 가능한 많이 하자. 어렵게 또 특강을 하고 있는데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돼. 자, 이 문제입니다. 요거는 내가 왜 이걸 풀어보자고 하냐면 의문 문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여러 개의 범주가 결합되어 있잖아. 그럼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수능의 트렌드니까. 이거는 접사도 알아야 되고 의문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둘 중 뭐가 맞냐? 라는 질문이 있는 거야. 결론이 뭐냐면 먼저 단어의 구성을 형태에서 분석했더니 어간, 어말어미예요. 이건 여러분이 알기로 그럼 뭐여야 돼요? 뭘까요? 선어말어미?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 접사 말고 남은 게 없죠. 얘는 접사예요. 저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요원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자음 시작했죠? 따라서 이 이나 뭐 아나 어나 이런 거 안 돼요. 자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전미사가 왔어요. 그건 어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이거의 원형을 밝혀에 따르면 요걸 그대로 남겨놔야 돼. 그런데 규정이 뭐냐면 겹받침의 끝소리. 그러면 겹받침이고 끝소리는 비읍입니다. 끝소리 비읍이 드러나지 않으면 발음을 보니까 이게 발음이야. 그러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났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비읍이 아니라 리을이 왔잖아. 그럼 끝소리가 아니지. 맨 끝소리는 비읍이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히지 않는다. 소리대로 적어라. 그럼 널이라고 발음이 되니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대로 쓰라 그랬으니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쓴답니다. 소리대로. 원래 접미사는 가랏, 디귿이지만 쌍디귿을 쓴답니다. 조건을 요약해보자. 1번 조건. 첫 번째, 겹받침이 와야 돼. 겹받침. 2번 조건,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면이 2번 조건. 결론 뭐야? 소리대로 적는다. 조건은 2개, 결론은 하나. 조건, 겹받침, 그리고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 자, 보세요. 올바른 표기라고 써 있습니다. 먼저 다 겹받침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애초에 받침은 어간은 이거 이렇게 다 겹받침이에요. 자, 2번 조건.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질문. 리을과 비읍 중에 끝소리는 비읍입니다. 올바른 표기가 이거래. 그러면 끝소리가 드러난 거야? 드러나지 않은 거야? 조건이 뭐죠? 드러나지 않아야 소리대로 써요. 근데 얘는 보니까 원형을 지켰어. 그럼 무슨 뜻이야?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야.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면 그냥 드러난 거죠. 이중부정이니까. 때문에 얘는 비읍으로 발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얘도 기역으로 발음이 됐고 나머지는 그러면 원래 끝소리가 비읍인데 얘들로 발음이 안 돼. 끝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리을, 소리대로 발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도 된 소리가 고스란히. 왜냐하면 소리대로 표기하니까. 그래서 된 소리가 그대로 나온 거지. 때문에 잘못된 표기 쪽에 써 있고요. 올바른 표기 쪽에 써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잘못된 걸 찾고 있습니다. 1번 어간의 원형을 밝혔죠. 다음 2번 이것은 겹받침의 끝소리가 발음되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비읍인데 비읍을 빼고 리을을 살린 거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썼던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썼던 말은 리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된 것은 기역으로 발음이 되니까 원형을 밝힌 거죠.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발음을 한 게 맞겠죠. 저렇게 표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어간이 리을 비읍이니까 밝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소리대로 썼다는 뜻이죠. 올바른 선직. 마찬가지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좀 풀 가치가 있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되게 문제들을 좀 풀만한 가치 있는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풀어보게 했으니까 90분까지 과제 좀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어. 요거는 고쳐줘야 돼. 7번 보세요. 4쪽이 7번. 그냥 복잡하게 안 보고요. 답을 2번으로 해서 2번이 올바른 답이에요. 답지답에 2번을 써있는데 3번은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왜 내가 답을 3이라는지 모르겠어. 답은 3번일 리가 없죠. 본인도의 본인은 그냥 명사. 본인이 싫다면 억지로 권할 수의 없지. 본인은 명사, 당사자란 뜻이니까 그건 명사고 앞에 본인도 본인은 나니까 그러면 3번은 올바른 선지죠. 그리고 2번에 민현씨 그대 생각 어떠한가의 그대는 원래 2인칭이고 민현씨가 천재라는 게 확실하면 2인칭이지만 아니라면 3인칭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2인칭의 수도 있으니까 2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 둘 다 2인칭으로 봐야지 3인칭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판단이 가능한 거죠. 간접 인용이냐 아니냐라 했을 때 2인칭, 3인칭 둘 다 되는 상황이지만 3인칭에 해당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2인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걸 내가 지난 수업할 때 착각했어. 내 잘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90번까지 풀어서 내일 또 고생했어요.